셰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으로 출장 근무 중인 23살 청년입니다. 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이 모두 합쳐 5명밖에 없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현재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난 2년간은 4대 보험을 미납하다가 이제서야 납부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제 월급일이 20일인데 이날은 지킨 적이 일한 거 통틀어서 조사해보니 딱 3개월 뿐이고 나머진 30일, 6일, 14일, 어쩔 땐 40일씩 밀린 적도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2인이서 일을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상사가 사장과의 분쟁으로 퇴사한 후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1인 근무 조건으로 월급 180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항상 그래왔듯 휴가수당, 야근수당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식비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짜증났지만 이런 세계 동시다발적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도 하나같이 채용문들이 많이 닫혀버려서 제가 갈 곳이 없어 그냥 남아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4대 보험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월급은 계속 날짜에 맞춰 안 주고 항상 10일을 넘게 주고 혼자 근무하다 보니 제가 떠안는 업무 부담도 너무 심합니다. 복사비, 정산, 회계 업무, 제본 등 모두 혼자서 해야 하다 보니 달마다 야근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근 수당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식사비라도 좀 지원해달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남는 게 없다고 거절합니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안에서 일하는 거라 점심 저녁도 나가서 먹어야 하는데 식비는 수도권 뺨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고 버스비만 해도 달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이미 고정비용으로도 상당하죠. 휴가는 저는 1년에 여름 때 딱 2번 사용합니다. 그날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원할 때 쓰려고 하면은 왜 쓰는데 하며 일갈할 뿐입니다. 그러나 혼자 근무하게 된 지금은 휴가는 일절 사용이 불가능하죠. 물론 휴가를 안 쓴다 해서 그만큼 돈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회사로 갈까 생각을 해봤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취직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남아서 일하게 되더군요. 회사 매출을 알려드리자면 제 담당인 세종 지역의 경우 출판을 제외하고는 복사비로만 평균 달에 2천 정도입니다. 6월 기준으로는 복사로만 2,800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거의 아예 쉬지 않고 풀로 야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업체인데 말이 장애인 업체지 실상은 그냥 장애인 업체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한 장애인 업체의 이름을 빌려서 공공기관의 납품업체에 들어가는 것에 이익을 얻어 그 대가로 장애인 업체의 매달 매출의 10%를 상납하는 것이죠. 달마다 매출 얻은 것을 보내면 상납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러고선 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이 법인 회사의 소속입니다. 어차피 공공기관 내에 로그인 기록은 있어서 그냥 퇴사하고 배째라 하고 근무는 안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으나 저들이 진정으로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들 뿐더러 여기를 나가면 나는 어디에 취직해야 하지? 스펙업을 할까? 대학에 다녀볼까? 그런데 대학에 다니려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거나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다닌다 해서 취직에 과연 유리함이 있을까? 이런 고민만 늘어나고 정작 퇴사는 못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꼴불견이더군요. 그러면 그냥 공익이나 먼저 해결이나 하자라고 해도 현재 인원이 포화 상태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아직도 장기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죠. 셰프님, 저는 그냥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다니며 그동안 자격증 공부나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악덕 회사인데 갈 곳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서 남아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죠? 만으로 23세인데 아마 고졸이고 군은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아서 군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일찍 사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위는 출판사인데 아마 세종시에서 정부 관련해서 대본하고 출판사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 세종시에 있는 청사 안에서 이제 정부 관련해서 각종 일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잡다한 일은 밑에 이제 하청을 주죠. 그래서 이제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하청을 줘서 살게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이제 그 복지단체는 일정하게
P를 주는 쪽으로 여기서는 10%라고 합니다. 자, 그런 출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출판사가 아니라 정부 관련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을 제본해 가지고 주는 출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복사 편집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4대 보험도 미납이 되고 월급도 제대로 나오는 날이 없이 계속 물리고, 그리고 여기 전체에 5명이 일하는데 아마 사업장이 뭐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딴 데도 있는데 세종에서는 2명이 일하다가 이제 자기 위에 상사가 사장하고 싸워서 나가고 혼자 일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달랜다고 이제 일에 익숙해진 이 청년한테 월급을 180에서 250으로 올려줄겠다. 그렇지만은 휴가수당, 야당수당, 식비, 교통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묵묵히 단순 반복적인 복사 제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혼자 일하는데도 10일 넘게 주고, 또 이런저런 업무까지 다 떠넘기고 복사비, 정산, 회계 업무, 제본까지. 그러니까 세종에서 이루어지는 이 편집, 제본, 출판사의 일은 이 친구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친구한테 실제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잡비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일하니까 당연히 1년 내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청년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로 가야 하는데 스펙이 낮고 고졸이다 보니 취직이 안 되다 두려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회사 매출은 뭐 2,000에서 2,800만 원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는 이런 단순 편집, 복사, 제본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고, 그 수익 중에서 10%는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 주고, 이제 사장이 이 친구한테 비용과 월급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요. 이것은 어쨌든 이 관행적이지만 탈법이고 위법이죠. 자, 회사 자체도 별로 떳떳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사실을 갖다가 노동부에 신고하러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맞벌이 하는 회사에 이런 문제들을 투철한 고발 정신으로 고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청년도 지금까지 그만두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불만을 가지고 누적되면서도 거기에 있는 것은 자기도 딴 데 가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관성적인 습관에 이렇게 눌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니까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한다?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회사가 직원을 다루는 방법, 또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다가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젊고 시간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대학에 가든지 결정할 거냐, 그 선택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제 환경이나 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 갈까? 그런데 대학에 학비 수천만 원을 들이고 대학에 가본들 그것이 나한테 더 나을 것인가 자신도 없고, 어디 취직을 하려 해도 내가 지금 취직할 수 있는 스펙이 없다 보니까 이것보다 못한 데 가면 가지 이만한 데도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퇴사도 못하고 아무런 여욕도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출근해서 하던 일하고 집에 가니까 청년이 느끼는 자괴감은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노동이 가지는 이 의미는요, 그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번다라는 것도 있고 삶의 명분과 보람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은 자부심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동을 하게 되면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조금 위장 취업 비슷하다시피 해서 흔히 한간에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데 들어가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요, 제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미래도 설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소모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지금 과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암담하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밖에 나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쉬고 하는 이게 사람의 두 가지 중심축을 형성한다고 봐요. 일하는 부분 자체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은 그 일이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과 또 기술 축적과 더 나아가서 미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작업을 반복해 하면서 마지 못해서 하고 또 그 일이 주는 자부심조차도 매우 낮다면 그건 이제 젊은 나이에 시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고민들이 본인도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 갈까?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할까, 대학을 할까 고민에 빠져서 저한테 이제 이 의뢰를 해 오셨는데요. 제가 이 청년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요, 일단 그 회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류의 회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크게 막 고통스럽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하니까 뭐 정신적인 그런 남하고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없겠죠. 사장한테 보고만 하고 잡무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편집하고 제본하는 걸 거예요. 복사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본인에게 지금 23살의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내가 경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측면도 하나 없고요. 그래서 23살 때 이런 일을 하고 산다면 앞으로 33살은 어떨 거고 43살은 어떨 건가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장은 이런 사업장을 전국에 몇 개 하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 한 300~400만 남아도 400~500만 남아도 자기는 나름 짭짭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챙겨가는 거 빼고 남은 걸 지금 월급을 줄 건데 전체 매출이 좀 낮을 때는 또 직원들 월급을 미루면서 메꾸어가는 행태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사장은 어쨌든 자기의 평생 밥벌이로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는 괜찮으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종사하는 그 직원은요,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일이 재미도 없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프라이드도 없어요. 기술 축적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그건 그만둬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친구가 그 대학을 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시험을 치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지는 오래됐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직장으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졸업은 했고 검정고시를 칠 수도 없고 별로 좋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능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 되는 대학도 지방에 그저 그런 그야말로 정원수 채우기 급급인 그런 대학에 가게 되겠죠. 또 그런 대학에 가면 또다시 느끼는 게 지금 다니는 세종에 있는 조그마한 출판사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느끼는 무기력, 무의미, 사라진 자부심을 대학에 가서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저는 대학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이 청년이 뼈를 깎는 각오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청년에게 충고할 때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기술을 배우세요. 몸을 쓰는 일을 하라는 걸 내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의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청년 숫자가 매우 적을 거예요. 청년들이라는 애들이 전부 앉아서 일하고 싶고 화이트 칼라 흉내내고 싶고 누구도 몸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요, 농사 짓는 청년이나 블루 칼라로서 몸을 쓰는
기술을 가진 청년이 사회의 주축이고 희망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3살이니까 자기가 한참 인생의 절정기가 될 20년 뒤에 아니면 25년 뒤에 43살이나 48때 어떤 사회 위치에 있을 건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 청년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블루칼라가 되기로 작정하세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용접공이 없어서 용접공 수입하겠다는데 용접공이 되든 선반공이 되든 중장비 기술을 배우든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안 할 때 거꾸로 그 길을 가야 이 청년은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그대로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 또한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하신 청년의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진 결심을 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승부를 내겠다고 생각해야 되죠. 다만 네 번째로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돈을 갖다가 지금 벌어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럴 형편이 아니면 거기에 한 1년쯤만 더 있었어요. 그래서 버는 돈의 그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저축해 놨다가 기술을 배우면서 그동안에는 먹고도 살아야 되고 기술 배우는데도 또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1년만 더 한다, 6개월만 더 한다, 얼마가 모이면 내가 그냥 기술을 앞으로 1년 동안 배우겠다. 이렇게 느긋하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2, 3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2, 3년을 순전히 그런데 소비를 해도 친구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사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시간, 그리고 또 퇴사한 이후에 기술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기술을 배워서 견습으로 가는 시간, 본격적으로 수입을 얻는 시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2, 3년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험한 일을 하라. 절대로 편한 일을 하지 마라. 하루 종일 땀 흘리는 험한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요, 앞으로 20년 뒤에 상당히 편안한 인생이 되어 있을 거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가치가